포기할 줄 알았다. 이강인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의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여름, 이강인의 이름 앞에는 참으로 불편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방출 후보, 출전 시간은 줄고 팀 내 경쟁은 더 치열해졌으며 일부 팬들은 PSG에서의 여정도 여기까지일까라며 아쉬움을 토해냈다. 잠재력은 누구보다 높다고 인정받았지만 기회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를 둘러싼 전망은 어둡게만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역전극이 시작됐다. 이강인은 무기력하게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벤치에서 칼을 갈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의 두 발은 말보다 강하게 자신을 증명했다. PSG가 어려울 때, 경기 흐름이 막힐 때 이강인 투입이라는 단세 글자는 곧 반전의 신호탄이었다. 특히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은 이제 유럽 전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레벨로 도약했다. UCL 리그 페이즈 5경기 동안 단 171분 출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14개의 찬스 생성, 유럽 전체 TOP사? 이는 단순히 준수한 기록이 아니라 음바페도 넘지 못한 미친 효율의 탄생. 출전 시간이 440분에 이르는 음바페의 90분당 찬스 생성 수치가 4.09개라면 이강인의 수치는 7.36개에 달한다. 경기에 오래 뛸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는 통념을 그는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다. 적은 시간, 그러나 최대 임팩트, 이강인이 가진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토트넘전에서도 모두가 똑똑히 확인했다. 팽팽한 흐름 속 후반 11분, 이강인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PSG는 3골을 몰아쳤고 승리의 무게추는 완전히 한쪽으로 쏠렸다. 패스 성공률 94%, 크로스 성공률 75%, 지상 경합 승률 67%.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강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PSG 공격의 심장으로 뛰고 있었다. 이제 유럽 언론도 입을 모은다. 우연일 리 없다. 이강인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바르콜라 대신 선발이 합당하다. 팬들은 더 노골적이다. 메시는 떠났지만 왼발 재능은 남아있다. 그의 플레이를 보며 메시와 비교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더는 놀랍지도 않다. 이강인은 결정적 순간에 판을 바꾸는 선수. 그리고 지금 PSG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변수를 만드는 존재다. 다음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강인이 어떻게 팀 내 입지를 뒤집었는지, 그리고 왜 리그 UCL 모두에서 핵심 전술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전술적 심리적 분석을 통해 더욱 깊게 파헤쳐 보겠다. 데이터가 폭로한 진실, 팬심과 언론이 움직였다. 이강인이 올리는 수치가 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그 답은 비교 대상에 있다.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킬리안 음바페이기 때문이다. 음바페는 이미 세계의 최고 공격수 반열에서 논쟁이 없다. 골, 스피드, 공간 장악 능력, 명성이 주는 오라까지. 그는 PSG의 중심이자 프랑스 축구의 얼굴이다. 하지만 찬스 창출이라는 창의성의 영역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강인이 더 높은 효율을 기록 중이다. 단순한 수치 우위가 아니다. 이건 임팩트의 질에서 앞선다는 뜻이다. 음바페는 공을 오래 점유하고 볼터치가 많아야 위력적이다. 그러나 이강인은 다르다. 볼이 발에 닿는 순간 상황이 바뀌고 경기의 리듬이 흔들린다. 짧은 시간, 적은 터치, 그 한 방이 상대의 심장을 찌른다. 그리고 유럽 언론들은 더 이상 이 변화를 외면하지 않는다. 영국 현지 팬 포럼에서는 이강인은 조용히 PSG를 움직이는 진짜 에이스라는 평가가 등장했고, 프랑스 해설진들은 이강인이 들어오면 경기 속도가 달라진다고 감탄했다. 팬들 역시 행동으로 보여준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선발 요구 여론이 폭발했다. 이강인을 써라. 바르콜라가 쉬면 안 되나? 경기를 바꾸는 건 늘 그다. 왼발 크리에이터. 이제는 숨길 수 없다. 토트넘 경기 후 PSG 팬들의 게시판 상위 댓글 대부분은 이강인 선발 관련 글이 점령했다. 심지어 일부는 메시의 재림이라는 과한 표현도 등장했다. 물론 메시와 단순 비교는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감히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강인의 플레이가 가진 흡입력과 창의성이 팬들의 감정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언론은 그에게 방출 가능성을 씌웠다. 지금은 어떤가? 같은 언론, 같은 해설가들이 이강인을 칭찬하고 선발을 요구하고 그의 존재를 주목한다. 이런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공이 발에 붙는 감각, 득점으로 이어지는 시야, 한정된 시간에도 집중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경기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멘탈.
이강인의 축구는 이미 결과로 말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시즌 초방출 후보였던 이강인이 지금은 PSG가 지켜야 할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럽 최고 효율의 공격 창조 능력이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이강인은 과연 계속 조커 카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PSG를 이끄는 새로운 플레이메이커가 될 것인가? 이 다음 이어질 분석에서는 전술적 관점에서 왜 이강인이 PSG의 공격 체계 중심에 서야 하는지를 더 날카롭게 파헤쳐보겠다. 그리고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음바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유럽 정상급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또 현재 PSG 공격진과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치밀하게 짚어낼 계획이다. 이강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PSG, 전술이 뒤집힌다. 이강인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PSG의 공격 구조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단순히 한 명의 교체가 아니라 전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PSG는 지난 몇 시즌 동안 음바페를 앞세운 직선형 공격으로 유럽을 두들겨왔다. 빠르게 측면을 파고들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득점을 노리는 방식이었다. 이제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뒤에도 팀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스피드와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고,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는 공을 오래 가지고도 날카로운 한 방이 부족한 소위 답답한 PSG의 전형이 반복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상대가 라인을 내리거나 수비 숫자를 늘리면 쉽게 막힌다는 점이다. 점유는 더 높지만 찬스는 더 적은 전형적인 비효율이 쌓여왔다. 그러나 이강인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정지된 흐름을 움직임으로 바꾸는 선수다. 좁은 공간에서도 패스각을 만들고 상대 수비의 균형을 깨뜨리며 공격의 시작점이 된다. 특히 왼발에서 출발하는 크로스, 그리고 그 크로스에서 만들어지는 세컨드 찬스들은 PSG에 전혀 다른 날을 장착시킨다. 숫자가 증명한다. 이강인이 투입된 이후 득점 생산율은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변칙이 아니다. 전술적 필연이다. 만약 이런 선수를 여전히 벤치에 묶어두는 결정이 이어진다면? 그건 축구에 대한 모독, 그리고 PSG가 자초하는 전술적 죄악이다. 지금 유럽 정상에서 비교 기준이 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가 침투와 스피드로 상대를 흔드는 타입이라면 이강인은 패스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타입이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수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정적 한 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바르셀로나의 메시, 이니에스타, 사비,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 벤제마 조합처럼 공격 핵심 두 축이 공존할 때 유럽을 지배하는 팀이 탄생한다. 지금 PSG에게 필요한 건 한 명의 절대적 스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날개다. 하나는 스피드, 하나는 창의성, 그리고 이강인은 바로 그 두 번째 날개이자 팀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그의 시야, 그의 템포 조절, 그의 왼발은 PSG 공격진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뀐다.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하는 것이 이득일까? 아니다. 반드시 선발이어야 한다. 지금 PSG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팀이 꿈꾸는 유럽 정복의 길이 열린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강인이 왜 심리적으로도 최고의 무기가 되는지를 파고들겠다. 압박 속에서도 빛나는 멘탈, 큰 경기일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집중력, 유럽 팬들을 열광시키는 그의 승부욕을 밝혀내볼 시간이다. 압박을 먹고 자란 멘탈, 이강인은 무너질수록 강해진다. 이강인의 진짜 강점은 기술도 왼발도 아닌 멘탈이다. 눈부신 재능을 가진 선수들은 많다. 하지만 큰 경기에서 뜨거운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는 정말 손에 꼽힌다. 이강인은 그중 하나다. 아니,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다. 어릴 적 라마시아 시절 세계 최고 유망주들과 경쟁하며 살아남았고 강철 멘탈은 그때 이미 만들어졌다. 결코 주눅들지 않으며 눈앞의 고 자이언츠와 맞설 때 오히려 웃는다. 그 정신력은 마요르카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수비적 전술 속에서도 그는 한 방을 만들기 위해 매 경기 몸을 던졌다. 그리고 결국 그 노력은 PSG라는 엄청난 무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PSG에서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경쟁자는 많았고 기회는 적었다. 그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경기장을 벗어나 코치들을 설득하고 훈련장에서 자신을 증명했다. 누가 뭐라 하든 정답은 경기장에서 자신이 쓰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결국 그는 해냈다. UCL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그는 기회가 올 때마다 경기 흐름을 뒤집는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심장 박동이 높아질수록
스타디움이 뜨거워질수록 그의 플레이는 더 날카로워진다. 팬들은 이미 알아버렸다. 유럽 언론도 알아버렸다. 이강인은 큰 경기에서 웃는 선수라는 사실을, 그래서 토트넘전이 더욱 상징적이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벤치에서 대기하던 그는 후반 11분 침착하게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리고 PSG는 3골을 넣었다. 이런 임팩트 앞에서 누가 그를 그저 조커 카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그가 겨우 23세의 나이로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큰 경기에 익숙하고 압박을 에너지로 삼고 팬들의 기대를 부담이 아닌 동력으로 쓴다. 이강인의 멘탈은 유럽 무대에서도 흔치 않은 승부사 본능이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런 선수를 얼마나 빨리 PSG의 중심에 앉히느냐는 것이다. 다음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강인이 단순히 PSG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PSG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들을 하나씩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왜 그가 UCL 우승을 향한 PSG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시간이다. 선택은 간단하다. 이강인을 중심에 세울 것인가, 기회를 버릴 것인가. 이제 PSG에게 남은 건 더 이상 고민이 아니다. 이강인은 이미 모든 걸 보여줬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도 그 안에서 최대의 공격 가치를 만들어냈다. 유럽이 깜짝 놀라는 UCL 효율,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 심지어 데이터까지도 그가 선발이어야 한다는 진실을 외치고 있다. 벤치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빅클럽의 프로젝트는 가능성을 오래 묵혀두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그 재능을 바로 투입해야 한다. PSG는 매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번엔 UCL에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 답이 늘 기대 아래였던 이유는 단 하나? 창의성의 부족. 프랑스 리그에서는 스피드와 개인 능력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유럽의 벽은 더 단단하고 더 영리하다. 막힌 흐름을 찢어낼 아이디어, 답답한 순간을 흔드는 예상 밖의 선택? 그 모든 걸 가진 이가 바로 이강인이다.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선수, 주저하지 않는 선수, 상대가 두려워하는 선수. 그렇다면 왜 그런 선수를 벤치에 둘 이유가 있을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아니다. 더 줄 시간이 없다. 이강인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이제는 감독이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이강인을 계속 교체 카드로만 쓰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건 전술적 자해이자 PSG가 스스로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유럽 정복은 한 명의 히어로로 불가능하다. 경기마다 다른 영웅이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이 승부를 가른다. 그 순간에 항상 이름을 드러내던 선수, 그가 누구였는지는 이미 UCL이 증명했다. 이강인은 지금 당장 PSG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열쇠다. 경기를 바꾸는 자는 늘 무대 뒤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드디어 정중앙으로 걸어나올 준비를 마쳤다. 이제 선택권은 PSG에게 있다. 벤치에 앉힌 천재로 남길 것인가, 유럽을 뒤흔들 플레이메이커로 만들 것인가. 축구는 기회를 잡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이강인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그 기회를 잡고 있다. 그를 믿는다면 PSG의 내일은 달라진다. 믿지 않는다면 이 기적 같은 효율을 다른 팀이 누리게 될 것이다. 답은 이미 눈앞에 있다. 이강인이다.